저는 방금 보신 1984 최동호를 연출한 조은성 감독이고요. 소개해 주셨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두 편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무연투도시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고 재작년에 이제 10주기 때 제작했던 작품이 시민 노무현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한 인물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능력 중에, 달란트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인물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게 그나마 제가 가진 달란트 중에 가장 나은 것 같아서 끊임없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으나 혹시 고양이, 제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길고양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한 3편 정도 만들어서 극장에 개봉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동원 선수와 노무현 대통령을 과연 비교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저도 끊임없이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의 공통점 중에 저는 삶 자체가 이제 직구 같은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구도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저희가 응용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용기? 정치인 중에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가장 거기에 맞닥뜨렸던 분이신 것 같고, 야구인 중에는 이제 최동원 선수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혹은 처우가 좀 안 좋은 선수들 위해서 선수 노조를 만들다가 이제 삼성으로 트레이드가 되잖아요, 88년에. 그래서 저는 좀 의미를 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동원 선수가 은퇴한 팀은 삼성 라이온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항하다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던 그 아픔들을 좀 영화의 전반에 담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상영 시간이. 그래서 최동원 선배가 살아 있었으면 제가 분명히 인터뷰를 했을 텐데 그럼 이것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최동원 선배님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빛났던 화양연애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분명히 84년 그 가을을 이야기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 말고 84년 가을에 그 열흘간의 이야기만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방금 보신 1984 최동원입니다. 제가 말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앉아서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영화 보시다가 이런 거 되게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받아도 되죠, 최정님? 예. 네, 해주셔도 되고요. 제 말을 끊고 해주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만들 분, 해석은 관객분들이 해주시는 거라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동원 선수를 그럼 왜 만들게 됐느냐, 물론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직구 같은 삶도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야구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5년 동안 프로 야구 선수를 꿈꾸면서 이제 그라운드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던 베이스볼, 흔히 베이스볼 키즈라고 하는데요. 야구를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아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계산을 해봤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건축 설계를 하셔서 통계 이런 걸 되게 잘 하셨거든요. 통계를 내봤는데, 네가 고등학교를 가서 프로로 갈 확률을 얼추 계산을 해보셨대요. 근데 2%가 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98%의 다른 길이 있는데 꼭 야구를 해야 되겠니라고 이제 여쭤보셔서 선택권을 주신 거죠, 아들한테. 저는 이제 8대 종손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귀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제 의견을 항상 존중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확률을 이제 중학교 때 잘 모르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 이름을 한자로 못 썼어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까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야구를 하면 아침 9시에 학교에 가서 가방만 던져놓고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야구만 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전혀 안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방과 후 활동을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시합이 있지 않는 한은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시절에는 통역도 좀 난무했었고 어린 나이에 통계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98이라는 숫자만 듣고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최동원 선수를 직접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82년, 여기 계신 조금 제 연배라든가 약간 위에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82년 한국에서 열렸던 첫 세계 대회가 제27회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라는 경기예요. 기억나는 거는 이제 김재박의 개구리 번트하고 한대화 선수의 이제 볼대 홈런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한일전이거든요. 그때 그 경기를 제가 야구할 때라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직접 그 경기를 야구복 입고 가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최동원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왔던 경기가 파라과이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남미 선수들은 이제 덩치가 일단 뭐 엄청 커요. 그런데 최동원 선수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76, 뭐 74 이 정도 체구고 좀 말랐고 심지어 안경을 썼잖아요. 금태 안경을. 저는 안경 쓴 야구 선수를 만나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커다란 덩치의 서양 선수를 상대로 150km의 공을 던져 삼진을 잡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린애들 사이에는 이렇게 금태안경이 유행하고 폼도 되게 특이했거든요. 교과서 같은 폼은 아니셔서 그거 막 따라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크면 꼭 최동원 선수 같은 선수가 돼서 국제대회에 나가고 싶다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어렸을 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뵌 거는 정확히 10년 전에 목동 야구장에서 군산상고와 경남고 레전드 매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미 안이 상당히 진행되셔서 복수가 가득 찬 그 배 위에 유니폼을 입었던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KBS 스포츠에서 야구 프로그램을 만들 때였거든요.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보기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치료 중이고 좀 건강해지면 그때 좀 보자 하고 약속을 하고 나서 석 달을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이제 한 번도 인터뷰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언젠가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에 10년 전부터 품고 있다가 5년 걸렸거든요. 작품이 극장에 가는 데까지. 그래서 5년 전부터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이제 인터뷰 하실 분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해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5년이나 걸렸냐 누가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제작비 모으면서 되게 힘들었고요. 이제 알바해서 제작비를 대고 또 이제 돈 떨어지면 다시 알바하고 뭐 이런 끊임없는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자료가 없어요. 영상 자료가. 아카이브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은 기록의 민족이잖아요. 조선왕조 600년과 승정원 일기를 어마무시하게 기록한 민족인데 유독 스포츠나 문화 쪽에 기록 유산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이제 이게 84년도 경기가 주잖아요. 그때 방송국 딱 두 군데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 MBC와 KBS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7차전까지 중계를 했는데 그 어디에도 경기 풀 영상이 없는 거예요. 클립들만 좀 남아있어.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뭐 누가 몇 타수 쳤고, 최동원이 뭐 뉴스 클립 같은 거. 근데 이거는 그 경기에 디테일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어떡하지? 접을까? 뭐 이렇게 하다가 최동원 선수 아버님이 굉장히 꼼꼼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주요 경기를 녹화해 놓은 거를 저희가 30년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17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찾아서 디지털로 변화를 해서 이제 요새 AI가 좀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소프트웨어 중에 화질을 좀 더 좋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돌려서 영화에 사용된 겁니다. 반대로 제가 사용하지 않는 분량이 훨씬 더 많죠. 이거는 이제 천천히 유튜브 같은 데 좀 공개할 생각이거든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걸쳐서.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나레이션을 누군가 좀 해줘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조씨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지룡이 어떨까 라고 한 거는 네, 농담이고요. 조지룡 배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이제 나레이션 작업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배우의 톤이 너무 괜찮아서 그리고 대단한 자이언츠 팬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자기 다음날의 기분은 전날 롯데자이언츠 경기 승패와 관련이 있다고 할 정도로 컨디션이 이제 승패 때 왔다 갔다 거리는 분이에요. 실제로. 뭐 깐내영화제 같은 데 가서도 롯데자이언츠 중계 보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팬인데 그 요청을 드렸고 이제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로 답이 왔어요. 하겠다고 저희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니까 다른 배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아, 그래서 여담인데요. 그 혹시 공유 배우 아시나요? 네. 공유 아버님이 롯데자이언츠 프론트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공유도 이제 생각했는데 저희는 여자 스태프분들은 이제 다 공유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레이션은 조진웅이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한 것도 있고 투표까지 한 거 아닌데 대체로 이제 여성분들은 공유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깨비나 뭐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조진웅 배우가 나레이션을 해주셨고 이제 제가 뭐 다큐멘터리 지금 12년째 다큐멘터리 영화만을 만들어 오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12년 정도 하다 보면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나레이션이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게 좀 분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우 이런 분들은 되게 잘하시는데 진심이 조금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진웅 배우는 진심이더라고요. 자기가 연습도 많이 해오고 그래서 NG가 거의 없이 실시간으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약 하나만 저희가 이제 사례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더 좋은 데 쓰시라고 해서 저희 스태프가 더 좋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게. 네.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무슨 포스터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91년 이제 그때 지방선거 있을 때 시의원 나가신 거잖아요. 이때 선거 운동은 딱 3명이에요, 3명.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사무국장 하시는 분이 지금은 이제 부산시 구의원을 하고 있는 김시영 씨라고 영화에 잠깐 나오시는 분, 롯데 팬으로 나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어머님하고 동생이 이거를 선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는 그때 기록했던 이거 꼬마 민주당으로 나가셨잖아요. 3당 합당 거부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당 합당한 그 당에 가지 않고 꼬마 민주당에 남아서 출마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 김영삼 대통령님은 경남고등학교 이제 선후배 사이예요. 최동원 선수. 그리고 경남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유일한 고등학교입니다. 김영삼과 문재인 대통령 했는데 안 가시고 그렇게 어렵게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해요. 3인가로 아마 낙선할 거예요. 근데 이때 기록했던 표가 오거돈 시장이 그 구에서 이제 득표를 얻기 전까지 민주당의 최다 득표였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김영삼 대통령이 오라고 했으면 무조건 당선돼서 자기의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8년에 이제 선수 노조를 만들다가 트레이드가 삼성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법률 자문을 해주신 분이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 제작진은 다음 분들께 특별히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이제 되게 꼼꼼하신 팬이 그 크레딧을 다 보셨나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고마우신 분들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좀 약간 공격적으로 여쭤본 분이 계셨어요. 사정 설명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약간 어린 친구였거든요. 설명을 해줬더니 그 역사에 대해서 자기 잘 몰랐다고 하면서 되게 고마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혼자 떠들었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으셨나요? 보통은 이렇게 선물을 안 걸면 첫 질문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히딩을 네. 네. 선물 때문에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아니, 물론입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선물을 먼저 드리는 아주 좋은 시스템. 기억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신 그 인터뷰하신 분들이 1988년도 삼성하고 롯데팀 네. 관련자들이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상훈 선수가 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분은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왜? 네. 네. 저 영화를 좀 불친절하게 만드는 편이어서 아주 정확한 지적이 있어요. 그 질문 하신 분 처음이신데 누군가는 질문을 하리라고 좀 봤어요. 같은 투수인 걸 떠나서 그 이상훈 선수가 재작년인가 낸 책이 있어요. 약간 자서전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상훈 선수도 되게 사연이 많은 선수거든요.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상훈 선수가 이제 LG에서 SK로 트레이드가 됐어요. 이제 가기 싫어서 왜냐면 자기 원래 LG인데 가기 싫다 이래가지고 트레이드를 하고 막 도망다녔던 시절에 초우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도저히 또 안 되겠다. 이렇게 선수들을 임의로 동의 없이 막 트레이드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잘라버리고 노후 보장이 안 되잖아요. 연금이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저희야 뭐 국민연금도 내고 하지만 그래서
노조를 다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최동원 선배를 찾아가요. 근데 뭐 둘이 일면식이 실제로 이제 친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선후배 사이니까 그 경험을 최동원 선수가 되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책에 좀 느껴져서 요청을 드리게 된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은 빠졌죠, 영화에서. 그래서 투수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상훈 선수도 비슷한 사례, 4승까지는 아니어도 한국 시리즈 어쨌든 던져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어깨도 좀 많이 나가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투수로서의 가치를 전문가인 이상훈 투수가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질문 드릴게요. 하나 더 드려야 되나요? 두 개. 혹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 감독이 이 다음에 뭐 2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 영화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왠지 물론 1984년도에 최동원도 있지만 사실 감독님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진짜 관객 입장에서 뭔가 그 이후에 최동원의 삶이 네, 네. 오히려 더 이 영화로서 더 다뤄봄직하지 않나. 네, 그렇죠. 네.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신지. 제가 지난주까지는 좀 염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화가 이제 11월 11일 날 개봉했거든요. 최동원 선수 등번호가 11번이어서, 그리고 매년 11월 11일 날 최동원산 시상식을 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11월 24일로 밀리긴 했는데, 그래서 관객분들께 시사회를 할 때, 11월 10일 날 개봉하는 날, 이제 관객 초청, 이런 관객 가이드를 할 때, 제가 관객 목표를 11만 명이라고 했어요. 11만 명. 11만 명이 보면 석편 만들어야지 이제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10,000명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석편을 만들려면 한 11년쯤 더 후에 이제 알바를 많이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하나는요.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 방송하고 좀 달라서 이제 밀도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도라는 거는 이야기의 밀도도 있지만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밀도가 또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영화를 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최동원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극적이고 이후의 삶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도 타듯이 그리고 방송 출연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연예인처럼 막 놀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러셨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본인은 이제 자연추로 다시 돌아가서 코치를 하든 감독을 하든 아니면 프런트를 하든 이제 뭔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이 방송 저 방송 엄청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동료들이 그런 지원도 하시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제 후배들이 혹은 다른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좀 만들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뭐 계속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앞으로도 만들겠지만 뭐 장효조 선배라든가 장효조 선배도 이제 같은 해에 돌아가시거든요. 일주일 전에 돌아가세요. 최동원 선배 돌아가시 정확히 일주일 전에 장효조 선배가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한국 프로야구팀, 뭐 다른 스포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레전드들을 예우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무례하다고 저는 봤어요. 특히 이제 최동원 선배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화해를 못했거든요, 구단하고. 그러니까 영구 결본도 팬들이 겨우겨우 시위해서 이제 얻어낸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영화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개봉이 끝나가니까 이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롯데자이언츠에서 그 어떤 홍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무례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제가 영화 개봉이 끝나면 SNS 좀 쓸게요. 그래서 무례해서 저한테 무례한 건 괜찮은데 레전드를 대우하는 방식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그냥 얘네들한테 성적이 중요하고 자기 직업이 일자리가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팬들은 안중에도 없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프로팀, 뭐 축구를 포함해서 모든 프로팀이 한 70-80%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스포츠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의 90%가 중계로 소비됩니다. 중계. 뭐 이제 A매치, 월드컵 A매치, 아시안게임 A매치, 그다음에 프로야구 중계 거의 90%의 콘텐츠들이 스포츠 콘텐츠가 그렇게 소비가 되는데요. 이 소비만 하지 사실은 그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안 만들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다른 프로 스포츠들이 있는 그 국가들을 보면 정말 요만한 거라도 부각을 시켜서 그 사람을 약간 신격화시키는 것도 실제로 있거든요. 혹시 여기서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라스트 댄스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분 계신가요? 차장님 역시. 라스트 댄스가 뭐냐면요. 마이클 조던을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시리즈입니다. 10편짜리, 8편인가 10편인데 너무너무 잘 만든 거예요. 제가 역대로 본 스포츠 다큐멘터리 중에 최고였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부러웠던 거는 거기에 투입된 돈도 아니고 그 화려한 출연진도 아니었고요. 아카이브였어요. 저 80년대 자료가 저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 자료를 뒤졌더니 500시간을 찍어놨대요. 80년대. 근데 한국은 그게 전혀 없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장효조 선배를 예를 들면 제가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만들고 싶어도 자료가 없어요. 그 차범근 다큐멘터리 영화가 왜 한국에서 한 편도 안 나오냐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레전드를 대우하는 방식인 거예요. 한국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복원을 하고 찾고 해야 되는데 단체들이 되게 좀 뭐랄까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이래요. KBO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랍도록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영화 뭐 제가 홍보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올해가 야구가 40시즌째예요. 8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 40년이 됐다는 거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한 세대가 이미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로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해요. 아카이브 같은 거 이제 찾거나 하는 노력도 거의 안 하고요. 야구 박물관이 이제 한국 좀 세워지거든요. 내년 이제 오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 기장군에 야구 박물관을 건립을 해요. 정말 외진데 있어요, 외진데. 이제 차로 자동차 외에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외진 곳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유니폼 전시도 하고 뭐 이제 많이 할 거잖아요. 공도 전시를 하고. 근데 영상 전시가 거의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제가 제안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작년에 올해가 이제 2021년이 야구가 40시즌 되는 해니까 누군가 최동원 아버님처럼 집에 녹화해놓은 야구 중계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대국민 프로젝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컨셉을 당신의 야구를 보여주세요. 제가 제안서를 냈었거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안 받겠다.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나한테 줘. 이랬는데 너무 좋다고 해놓고 놀랍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1년 동안.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매일매일 하는 야구에만 신경을 쓰고 한국 시리즈 누가 우승하는지만 신경을 써서 제가 40번을 한국 시리즈 봤는데 역대 가장 재미가 없었어요. 올해가. 그러면 그게 40년 후에는 회자가 안 될 거잖아요. 그냥 많고 많았던 한국 시리즈 중에 하나였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들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럼 노력을 안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권한이라도 저한테 줘서 혹은 저 같은 젊은 다큐멘터리 스포츠 찍고 싶어하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만들 수 있도록 동료를 준다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독점은 하고 싶고 그 독점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가 보통 한국 스포츠의 이너서클들이에요. 답이 좀 됐나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까지 좀 많이 했네요. 네. 제가 그 이상호 선수 관련해서 제가 아는 말씀 좀 드리자면은 그럼요. 네. 이상호 선수가 이제 세대 후배이기도 하고 이상호 선수가 아마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배출된 야구 선수 중에 가장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넥스트 출신 그 신해철이 있었던 넥스트 출신의 신동현이라는 드러머와 함께 밴드 밴드 왓이라는 밴드를 했습니다. 그 앨범의 곡들을 들어보면은 와 이거는 가사가 진짜 거의 뭐 혁명하자 이 정도 수준의 뭐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네 아빠는 시위를 하고 죽어가고 있고 네 아들은 그걸 맡고 있다. 옆에 지켜보고 있는 방관자들은 뭔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가사도 많이 쓸 정도로 생각 자체가 진보적이고 특히나 이제 최동원 선수 이후로 가장 직구를 시원시원하게 뿌리고 변화가 없이 그 직구만 넣다가 이제는 또 이승엽 선수한테 삼성라이온에서 최우승하게 된 계기도 만들었죠. 공은 자체는 슬라이드였는데 사석에서 제가 만나서 술 한잔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정당당하게 승부 주셔서 너무 고맙다 하니까 남자는 그래야지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상황이 와도 자기는 그렇게 승부해야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꽤 멋있는 분입니다. 그분 밴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밴드 해체는 안 했고 지금 해설 때문에 바쁜데 얼마 전에 만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언젠가 또 앨범을 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거는 꼭 다들 진짜
오늘 공동 출연자인 남태우 예. 배우님께서 이제 다 끝나가는데 오셨나요? 예. 그리고 일단 늦었지만 야외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고 가시면 됩니다. 늙어서 내려가 남편입니다. 그 이제 밴드 이야기 하셔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상훈 선수가 이제 기타 잘 치거든요. 그 기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신대철이에요. 예, 저희 음악 감독입니다. 기타 치는 신대철 선배가. 그래서 대철이 형은 이제 사적으로도 좀 친해서 야구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최동원 선수도 좋아하고 그래서 형 나 이런 거 만들 건데 형의 기타 음악이 필요해. 다 연주해 주신 거예요. 어디 앨범이나 이런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직접 연주했고 엔딩곡은 이제 최백호 선배님의 바다끝. 이 노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신 분들은. 그 쓴 이유는 이제 이 가사가 영화에 좀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백호 선배가 태어난 곳이 부산의 기장군이에요. 근데 기장군에 가면 이제 칠암항이라고 장어가 이렇게 붕장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야구 등대가 있어요. 실제로. 거기 한번 나중에 가보시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까 그 7차전의 마지막 9회 때 기타 마지막 공 던질 때 기타 연주곡이 네. 신대철 네, 네, 전체 다 신대철 곡입니다. 이번 이 영화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33곡 만들어주셨어요. 그분이 상당히 좀 그 장면이 상당히 좀 기억이 났거든요. 예. 저도요.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 수백 번 보면서 아, 기타 되게 좋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 던질 때 좀 긴장하기 위해서 거기서 음악을 아예 뺐거든요. 공 받을 때는 좀 온전히 관객분들의 함성 소리와 최동원 선수의 공의 느낌을 좀 전달하려고 좀 담담하게 하려고 해서 음악도 좀 거기는 뺐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곡들이 너무 좋죠. 네. 좋은데 왜 극장에서 안 보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인사. 지금 제동원 7판에서 제동원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0명이 안 돼요. 10,000명 정도 되면 사실 독립 영화의 좋은 스코어라고 보는데 안 됩니다. 접촉 불량이 없나? 같이 써도 돼요. 네, 됩니다. 근데 이제 10,0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1927 송해도 하죠. 네네. 예, 그 작품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존슨 감독이 워낙 뭐 야구를 좋아하고 원래 야구를 하셨고 그죠? 네, 그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못 봤어요. 대충 던지는데 보브 미디어라고 유튜브 보시면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한 명이 저예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돌도끼가 아니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 최동원, 노무현, 뭐 아니면 조은석 이렇게 검색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남태우 넣으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롯데에서 단독 개봉을 하니까 지금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존슨 감독이 고양이 관련 영화를 4편 만들었어요. 고양이 제일 많이 하셨죠? 네, 한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고양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럭비를 한 편 했고 축구 한 편, 그 다음에 야구 2편. 네, 복싱 하나 있죠. 복싱 있어요? 네, 울보곤토라는 작품. 아, 그러면 스포츠가 더 많네요. 5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2편이나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또 노무현 재단에 감사드려야 되고 우리 정선 감독님께도 감사드리는데 작품 세계 왜그 야구를 왜 하고 이건 다 얘기하셨습니까? 제가 야구를 왜 했는지요? 예, 야구에 왜 관심 많이 가지는가? 아, 네, 그거 말씀드렸어요. 예. 대충 던지는 제 하나도 안 맞추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얼마나 맞추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최동원 선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닮은 점 뭐 이런 거 얘기하셨습니까? 했어요? 이거 안 하는 게 없네. 내가 필요가 없는데. 예. 아닙니다. 다 하셨어요? 아니, 다는 아니었어요. 예, 사전에 아니, 그 남태우 선배님이 이제 이 영화 개봉한다는 걸 알고 카톡을 주셨어요. 네 영화 이제 개봉 축하한다 이러면서. 근데 나는 최동원이 롯데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 선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형님이 그랬더니 삼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삼성이 사실 영구 결혼을 해줘야 된다. 얘기를. 실제로 롯데에서 한 6년밖에 안 하셨죠? 그렇죠. 늦게 프로를 네, 가요. 82년 김재박 선수 개구 리포트 할 때 때문에 이제 유명 선수들이 82년 5년에 프로야구 데뷔를 못합니다. 그래서 83년에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88년까지 하고 89년에 트레이드를 해서 삼성에 네. 오잖아요. 그죠? 은퇴 이쪽은 어디 김시진 선수가 알나? 이선희? 김시진 선수와 장혜조 선수의 선수가 네. 다 트레이드 됐고요. 롯데에서는 최동원, 김영철을 보냈어요. 레전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 물론 뭐 선수협과 관련해서 많은 게 있었습니다만 양준혁 선수도 중간에 해태에서 1년 뛰었습니다. LG도 잠깐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푸른피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피가 뭐 빨갛게 파랗게 좀 섞였어요. 뭐 노랗게 섞이고 이렇게 됐는데 안타까운 건 이게 이제 한국 현대사, 한국 야구사의 좀 비극 같은 그쵸. 전설의 최동원이 삼성에서 됐고 또 이 여기에 4승 3패 때 4승 1패를 최동원 선수가 하고 삼성 4승 3패로 지잖아요. 삼성. 네네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우리 입장에서 사실 보면 대구에서 이걸 하는데 우리 최고 억울한 상은 84년에서 그 비극이 아직도 지금 생각날 정도의 그 시리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이 85년에 처절하게 복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 시리즈를 없애버려요. 풀코스 우승하죠. 네. 정기리그 우승, 후기리그 아예 우승 해버리고. 그래서 한국 시리즈가 열리지 않은 유일한 게 85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지금 한국 시리즈 지금 6차전이 열려야 되는 지금. 네. 두산이 4대0으로 완패하는 바람에 저번 주에 오히려 삼성이 올라왔으면 훨씬 박진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재밌었죠. 솔직히. 뭐 LG가 가더라도 괜찮긴 했었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지 않습니까? 1984 최동원 부산에서. 네. 그때 뭐 상황 어땠는지 있었죠? 예, 저는 있었죠. 그 제가 다 수행하고 영화 준비하고 했었는데요. 그 이제 영화 보시기 한 1시간 전에 남포동 일대 이렇게 오셨는데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이런 건 기사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오시는데도 뭐 극장 요거 2배만 하는데 대관을 했는데 꽉꽉 차가지고 지지자분들 못 들어가고 막 했던 기억도 나는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이제 이재명 후보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최동원 선수는 아들을 잃었고 그러니까 최동원 선수와 이재명 후보가 6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아들처럼 대해 주시더라고요. 최동원 선수 어머님이. 그래서 그날 하셨던 말 중에 가슴보다는 오랫동안 기억날 말은 그거였어요. 동원이는 내 아들이자 심장 같은 존재라서 내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내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객분들이 거기서 좀 많이 뭉클하신 것 같았어요. 네. 예. 그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 또 이렇게 썼거든요. 이재명 고척행 서울 두산 포기하나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갈라치기 해보려고 그러다가 항의가 많으니까 그 뒤에 글 뺐어요. 이재명 고척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좀 가르쳐 드렸는데 보수 언론에 참 못 쓰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이재명 지사 안동 사람인데 KT 열혈 팬이라고 그랬거든요. 수원이잖아요. 자기 경기지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또 4차전에 나오지도 못했던 우리 박경수 선수가 MVP를 탄단 말이에요. 19년 만에 처음 LG에 있을 때 하나 못하다가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와서 4차전에 발목 부상을 뛰지 못하고 MVP를 타요. 근데 MVP 박경수 선수가 성남고 출신이란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럼 악의적으로 쓸 수 있잖아. 경기도 하고 성남하고 다 짜고 싶지 근데- 않느냐. 이재명이 짬판이다. 이 한국 시리즈. 대장동도 하는데 뭐 그건 못하겠냐. 근데 이렇게 쓰라고 내가 알려줬는데 못 쓰더라고. 바보가. 참고로 성남구가 이제 서울 대방동에 있어요. 그렇죠. 참고로 성남고는 성남이 없어서 아니 근데 언론들은 우리 사람들이 익숙해요. 경북고는 경북이 없어요. 맞아. 대구대학교 대구에 없어요. 맞잖아요. 경기도에 없어요. 강남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얘기인데 이 끝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등장하십니다. 도움 주신 분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무슨 도움 받았어요? 하명 받았어요? 예,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했어요?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조은성 감독이 저하고 합이 잘 맞거든요. 우연 도도시 이야기 할 때도 잘 맞았는데 지금 저를 물매기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원래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 빼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시간 남짓 할 거니까 요거 꼭 질문해 주세요. 몇 개를 줬어요 저한테. 근데 그걸 지금 다 한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물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완전히 당하고 있네. 이제 언론 말씀하셔가지고 제 기억 나는 게 최동원 선수가 이제 선수협 만들 때 온갖 언론에서 이제 악담을 퍼부어요. 그 이제 무슨 이제 빨갱이라는 얘기도 이제 서슴지 않게 언론들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SNS가 있어서 아마 더 많이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구단에서 돈을 많이 매긴 거죠. 당시엔 언론사들 다 매수하고 해서. 그래서 뭐 나중에 한국 시리즈에서 그렇게 우승하고 한 시즌에 27승을 했어요. 한국 시리즈 4승하고. 그러니까 한 시즌을 통틀어서 31승을 하거든요. 그때 뭐 120경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120경기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작년보는 한시즌에 30만 결국 한시즌에서는 한 번도 등판을 못 하는데 뭐 못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연봉을 90만 원인가 올려주는 것 때문에 구단하고 감정 싸움을 많이 해요. 심지어 구단 단장이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병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버님이 상해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의족으로 이제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병신 꼴값 하는 데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그거 제가 그냥 사과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런 말씀 계속 하시면 롯데에서 계속 개봉할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이제 개봉 다 끝났으니까 상관없죠. 이제 뭐 롯데자이언츠 욕도 제가 아까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아요. 그것도 저한테 이제 개봉 끝나고 나면 롯데의 비밀을 네. 밝히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먼저 SNS. 이왕 이런 거 먼저 까고 가겠다. 네. 수가 안 나오니까. 뭐 어차피 뭐 네. 이번 생은 안 되니까요. 역시 조선님 용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네. 힘드시죠. 그래서 뭐 이제 남상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언론과의 이제 언론 개혁 싸움 이거를 최초로 시작한 대통령이셨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거는 되게 당연히 중요하고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보적 손해배상을 왜 아직도 안 하는지 모르겠고 외국 뉴스 이제 80년대는 다 했겠죠. 정말 매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이제 뇌물이라는 청탁이라고 하나요? 예. 대기업에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그렇게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답답해요. 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되게 지금 옳다. 이분의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는 그때 하셨던 정책들이나 그때 가지셨던 생각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 언론 개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이라고도 하고 언론 피해자 구제법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최근에 뭐 크지도 않지만 연합뉴스 같은 경우 10년간 2,000건의 광고성 기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 광고 기사인 줄 알고 본 광고예요. 그래서 다음하고 네이버가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합뉴스 기사 누르면 안 나와요. 다음 네이버 본 언론사의 기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백지로 나옵니다.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간통신사가 그 모양이라는 게 너무 참담하죠 사실. 실제로 제가 이 유튜브 나오면 곤란한데 그모 앵커가 저한테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냥 지금 계단을 내려오고 계십니다. 바로 땡전 뉴스 하듯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중립성을 전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예전에 겪었습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한 7년 전에 여기에서 이제 지금 뭐 아무 문제가 없었죠. 방북했던 분 있잖아요. 신은미 씨였나? 네, 신은미. 신은미 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토크도 했는데 그때 무슨 오다가 나왔나 봐요. 이 동성로에 저 10월 항쟁 47년 이후로 처음 봤어요. 300명의 깍스통 할아버지들이 나타나 피켓을 들고 이 종북극장 배세하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거기서 뭐 종편이 나와서 여기는 현장 어디입니다. 뭐 사건 현장처럼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채널A가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제가 언론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제 얘기는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고소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아니 그냥 잠깐만 왜 빌려줬어? 아니 대관연애만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관연애만 빌려주고 그것만 딱 짜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돈만 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극장부터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고소하려고 하니까 한 3천 정도 받을 수 있대. 그때 영진이 블랙리스트에 이 극장에 들어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잘됐다. 종편으로 만세 불러보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고소를 안 했는 이유가 제 개인도 한 300 받을 수 있대요.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언론 중재에 가서 약간 미안하다 정도로 끝날 거라고 그러더라고. 변호사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굳이 하나도 못 받았고 제가 대구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계속 강의 전화가 온 거야. 당신 왜 그렇더냐고. 처음에 좋게 얘기했죠. 그냥 이렇게 하도 오니까. 나중에 이제 서로 쌍욕으로 끝나는. 제가 더 심하게 배긴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언론이 왜곡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동원 선수가 우리가 알다시피 포스트에도 나오잖아요. 91년 민자당 당시에 네네. 경남고 후배잖아요. 네. 라이스가 후배 들어와. 그럼 작게임 보시면 돼. 네. 하는데 거부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공화민주당을 가요. 누가 봐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뭐 굉장히 그렇게 했어요?
조금 했어요, 조금.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보면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지하게 쳐다보니까 나안 줄 알았잖아. 아니, 자세하게 안 했어요. 형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선배님이 도대체 해주시면. 안 한 게 뭐야? 나한테 보낸 거 중에 다 했네. 아니에요. 아 진짜. 읽어보세요. 아 맞죠. 제가 사회를 많이 봤습니다만 이 정도로 1부터 10까지 계속 물 먹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아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훈 선수 생각이 나네요. 네, 이렇게 나를 죽이네. 아, 죄송합니다. 롯데같이 보여. 해보세요. 저는 뭐 롯데 팬은 아니어서요. 네. 어제 김영철 선수와 이모균 선배 이제 두 분하고 관계까지 대화가 있었거든요. 박준 변호사. 아 예. 어디서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네. 하고 제가 내려온 건데요. 그것도 웃기잖아. 박준 변호사 경북대 출신인데 서울 가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네. 예. 대구 제가 같이 오자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 그 박준 변호사가 그 야구 에이전트를 해요. 예, 삼성 네, 네. 하더라고 저도. 삼성 모르고. 원태인 선수하고 뭐 최영민 선수 몇 명 있을 거예요. 네. 장필종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대화에서 이제 김영철 선배가 되게 멋진 분이시거든요. 이제 되게 무뚝뚝하고 이러시는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어제 뒤풀이를 잠깐 하는데 술 한 잔 마시면 형님 혹시 뭐 다음 대선 때 누구 찍으실 거예요? 라고 이제 여쭤봤거든요. 그때 되게 수줍게 제 귀에다 대고 나 민주당 스포츠 문화 저기 뭐지? 위원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그 형은 왜냐 부산이라는 동네는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변했잖아요. 정말요? 그랬더니 되게 이제 부끄럽게만 이제 술자리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트레이드 된 것 같아.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롯데 이제 각 구단에서 선수협 하지 노조 만들지 말고 다 회의를 하거든요. 집안에 전화해서 이제 지금 노조 회의하듯이 이거 하면 당신 남편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탈퇴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뭐 당근도 연봉도 좀 더 준다고 하고 말해서 롯데에서는 다 빠졌어요. 한 명도 이제 안 남아 있다고 유일하게 남은 게 김용철 선배. 그래서 그 괘씸죄로 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김시진 선배랑 장혜선 선배랑 맞트레이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이제 충격적으로 봤던 어린 분들이 이제 제 나이대니까 술 먹은 부산 분들이 그 얘기 하시죠. 그때 야구를 접었어야 된다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롯데가 또 이렇게 이기고 하면 막 좋아해서 다시 응원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뿌리를 뽑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 그게 이제 그로부터 10여 년 지나서 거의 99년, 2000년에도 양준혁 선수가 선수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혜태로 쫓겨가셨습니까? 그때 차마 이기는 못했지만 그 양준혁 선수를 하고 다른 선수 참여 안 했어요. 이승엽 선수하고 다 눈치보고 안 했어요. 그때 그나마 살아남으신 분이 송진우. 네, 회장이었는데. 원래 전설의 투수. 네, 맞아요. 근데 그분도 지금 기억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빙그레이글스 때니까 마무리를 참가를 못해요 전주를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목욕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눈 오는데 투구하고 했던 사진도 있거든요. 그 송진우 선수는 지금도 감독을 못 하고 계세요. 아들이 좀 사고 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유 아들로 치면 뭐 장재원도 있고 홍정욱도 있고 뭐 아들 우리 한둘입니까? 뭐 그러니까 뻔뻔해야 되는데 이게 그분들. 박상도도 있잖아요. 여기 박상도. 어디 뭐 자식들도 그 박상도 아들 사회 보고 마야가 몽주와 결혼하고 그러면 되잖아. 제가 유튜브 나가죠. 그래. 최동원 선배님 이야기하다 곽상도 아들까지 나올 줄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박상도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대단하십니다. 네, 이 땅이 어디 땅인 줄 알고 함부로 지금 롯데를 지금 공안 강기훈처럼 내가 잡혀갑니다. 예, 공안검사한테 30년 동안 작살납니다. 그래서 그 선수협이라는 게 다른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조하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이거 진짜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죠. 지금은 이거 양준혁 선수가 거의 2000년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좀 안정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 얼마입니까? 한 해 야구 없애버리잖아. 선수 노조가 파업하면 못하죠. 예. 야구를 아예 뭐 월드 시리즈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선수 노조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제 시나리오 작가 이제 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파업을 하면 드라마, 영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지금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작가에 대한 대우가 대단히 약하거든요. 일단 비정규직이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강화되기가 상당히 힘든 조건. 그 선수 노조를 왜 만들게 됐는지 이제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어느 날 자기가 2군에서 연습할 일이 있어서 이제 그 2군 포수한테 공을 던지고 그 포수가 공을 너무 잘 받아줘서 내가 밥을 사줄게 선배니까 고기를 사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수가 고기를 먹으면서 이게 몇 달 만에 먹어보는 고기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그래서 왜 고기를 못 먹어 했더니 연봉이 당시에 3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예. 되게 충격받아서 그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스타라고? 나이가 과연 1억 연봉을 받아도 되는 건가? 83년 뭐 3년 이럴 때? 되게 미안하더래요. 최저 연봉을 좀 보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셨고 또 하나의 사건이 무명 선수 중에 이제 김대현이라고 혜태 타이거즈 선수가 있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원정 이제 그때는 신인이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순철 선배님을 태우고 원정 경기를 승용차로 가다가 트럭을 들이받아요. 그 운전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릴 때 김대현 선수가 있고 옆좌석에 이순철 선배는 좀 피곤하니까 이렇게 보조석을 뒤로 놓고 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는 즉사입니다. 즉사 김대현 선수가. 그리고 이순철 선배는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제 재활하고 복귀하시는데 장례식을 간 거예요. 최동원 선수가. 근데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가족들이 생계가 막막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최소한 뭐 상조회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조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연금도 좀 해야 되고 프로야구 선수는 지금 다 개인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온전히 이제 책임져야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우리가 돈도 좀 모아서 연금도 하고 나중에 뭔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그럼 이 취지를 모아서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선수협의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다 자비 쓰셨대요. 뭐 정관 만들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워크숍 가고 변호사 서집하고 선수들 회의할 때 이제 지방 가면 밥도 먹고 술도 먹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다 개인이 내셨다는 거예요. 아, 제가 질문하기가 상당히 두렵네요. 이게 또 한 것 같아서 그러는. 이 영화 왜 만들었나 그건 했죠. 네. 아, 이건 맞췄네. 예.